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Q&A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올해 안에 꼭 완독하고 싶은 책은? 삼국지. 네, 제가 이렇게 완독하고 싶은 책으로 한 채 망설임 없이 삼국지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요. 삼국지 완독의 출발점에 선 저에게 정말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께 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미루고 미뤄왔던 삼국지 완독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가 그간 이 삼국지 읽기에 되게 여러 번 실패해서 이번에는 조금 전략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 전략의 일환으로 이 책을 먼저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설민석의 삼국지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설민석의 삼국지 라이트 에디션이거든요.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서점에서 이건 많이 보셨죠? 일단 표지가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두 책의 차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리지널 버전은 내부가 컬러로 돼 있고 그 기존의 설민석 선생님 책들처럼 큼직큼직하게 보기 좋은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이트 에디션은 활자 디자인도 조절하고 그림도 흑백으로 작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디자인도 이렇게 조금 더 감성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얼핏 보면 마치 삼국지가 아닌 것 같죠? 기존의 삼국지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라이트 에디션은 더 가볍고 심플해서 저같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 사람에게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버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마라. 저는 한 번 완독에도 여러 번 실패했으니 옷깃도 스치면 안 되는 사람인 걸까요? 뭐 사실 이런 말보다도 제가 왜 이렇게 삼국지를 읽고 싶어 했느냐, 여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중국의 광대한 이야기와 역사를 한 번에 공부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리더들의 통찰력 그리고 인생사 세용지마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삼국지를 읽고 계시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어땠냐면 이 삼국지 속의 이야기들이 후대의 다른 책들에 무궁무진하게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자성어나 고사 등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되고요. 왜 우리가 기독교 문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 서양 고전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듯이 이 삼국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다른 동양 고전들을 읽는데 조금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면에 대한 갈증이 너무 커서 삼국지를 정말 읽고 싶었습니다. 이런 갈증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삼국지 완독에 실패를 했었죠. 일단은 이름이랑 지명이 너무너무 많고 복잡하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또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데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는 게 더뎌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포기하게 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장장 10권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압박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이 책, 설민석의 삼국지였습니다. 요게 일단 3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물론 그만큼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삼국지를 읽기 전에 이 책을 통해서 재미와 흥미를 드린다면 조금 더 부담과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삼국지와 이 책이 어떻게 다른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창비 버전 삼국지도 들고 왔습니다. 책의 같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삼국지 첫 부분의 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나관중 지음 황석영 옮김의 창비 버전 삼국지. 이 사람이 누군가? 그가 곧 중상정왕의 유승의 후예요. 한나라의 경제의 현손으로 성은 유요, 이름은 비, 자는 현덕이었다. 옛적에 유승의 아들 유정이 한나라 무제 때에 탕록정오에 봉해졌다가 황제의 제수용 상납금인 죽음을 바치지 못한 죄로 벼슬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연유로 그 자손이 탁현에 살게 되었다. 현덕의 조부는 유웅이고 아버지는 유홍이다. 유홍은 효성과 어진 성품을 가진 백성들 중에서 관리를 특채하는 효렴에 청거되어 관직에 올랐으나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현덕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자 어머니를 지성으로 봉양했다.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집신을 팔고 돗자리를 짜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 자, 다음은 설민석의 삼국지에서 같은 부분입니다. 유비는 탁군의 탁현이라는 곳에서 살았답니다. 성은 유, 이름은 비, 자는 현덕이었고요.
황실의 종친이지만 권력에서 밀려난 방계 황족으로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홀어머니를 모시며 집신을 팔고 돗자리를 짜는 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죠. 이렇게 유비는 매우 어려운 초년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설민석의 삼국지는 가계도와 인물의 이름을 중심으로 삭제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어떤 책이 더 좋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각자의 흐름대로 삼국지의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그동안 삼국지를 완독하지 못한 게 이런 어려운 명칭들 때문이었기 때문에 설민석의 삼국지를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면 삼국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편집 없이 열권으로 나온 책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에 열광하는지, 왜 수많은 어휘들이 바로 이 책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아니 뭐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싸우고 이런 얘기가 뭐 그렇게 재밌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고전으로 내려져 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확실히 이번에 읽어보니까 뭔가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만 예로 들자면 저는 삼국지 보는 내내 황충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황충장군은 엄청난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이고 무예도 뛰어나고 덕망도 있고 의리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 황충장군이 관우랑 맞붙는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황충장군의 말이 다리를 접질르고 그 때문에 황충장군이 땅에 떨어져요. 관우 입장에서는 적을 해치우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관우는 그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황충장군의 실수가 아니라 말의 실수니까 말을 바꿔 타고 나와서 다시 승부를 보자. 황충장군은 이런 관우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요. 이후 황충장군은 자신을 의롭게 살려준 관우에게 활시위를 제대로 겨누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큰 벌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서는 목숨 걸고 막 전투를 하지 않으니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목숨이라는 것을 어떤 체면? 자존심이라고 놓고 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서로 맞붙어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싸움에서 내가 다 이겨가는데 의롭지 않다고 해서 이 싸움을 무효시킬 수 있을까? 또 여기에 제대로 된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멋진 장면인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황충장군의 모습에 크게 감명받은 관우는 유비에게 황충장군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유비는 황충장군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와달라고 아주 예의 바르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장군처럼 훌륭한 인재가 머무는 곳은 그 어디든 절대 누추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진짜 스토리도 멋지지만 이 말 자체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끓어오르는 걸 느끼는 거죠. 정말 모르던 재미였는데 이번에 설민석의 삼국지를 보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던 사자성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 이 책을 통해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아,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외운 사자성어들은 앞으로 다시는 까먹지 않겠죠. 예를 들면 뭐 읍참마속 이런 사자성어들. 저는 이 읍참마속이라는 단어를 이동진의 독서법에서 처음 읽었어요. 저는 이 말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무슨 말이야, 역시 우리 동진이 오빠는 다르구나,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시는구나 이러고 사전을 막 찾아봤었는데 이 말이 바로 삼국지에서 출발한 말이더라고요. 제갈공명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부하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이었어요. 이런 거를 알게 될 때의 희열을 정말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세대를 거듭해서 내려온 명작인 삼국지는 단순히 뭐 전쟁이나 병법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앞으로 세대를 거듭해서 많이 오래오래 사랑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 설민석의 삼국지를 통해서 이제 한꺼풀을 벗겨냈으니 다음에는 좀 더 클래식하고 자세한 삼국지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우리 나중에 같이 삼국지 읽기 챌린지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전 삼국지를 새로운 감각으로 쉽게 풀어낸 설민석의 삼국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저는 곧 좋은 책 들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